지금 보여드리는 단지가 빨간색 그래프가 있고 파란색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빨간색은 성동구 안에서 20평대 이제 구축 단지, 그리고 여기 파란색은 경기 남부권 수원에서 그 수원에 4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구 중에서 그래도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신축 단지예요. 심지어 얘는 30평대. 그리고 얘는 현재 이 아파트 2개를 만약에 매수한다면 비슷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2개의 아파트예요. 얘네 2개가 가격이 똑같았죠. 그 2017년 둘 다 4억이었고 근데 2021년 진짜 상승장이 어디까지 갔었냐. 그러니까 지금 수원의 신축이 한 8억 좀 넘게, 9억 좀 안 되게 갔었고, 그러니까 서울에 20평대 구축이 지금 10억까지 가격이 갔었죠.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이게 구축이니까 아니면 세대수가 적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여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승장이 그래서 되게 어때요? 이 아파트, 이 지역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장.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의 위력이 저 정도까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은 시점에 뭘 사냐에 따라서 누가 더 벌고 누가 덜 버냐, 이 차이가 한순간에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단지가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비슷해요. 둘 다 7억대고, 그러니까 전세가 지금 신축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3억대 정도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서울의 성동구 20평대 구축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가는 저 수원의 신축 단지보다 조금 몇 천 더 비싼데 전세가가 그만큼 몇 천 더 나가면서 2개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둘 다 지금 3억대 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러면 성동구에 있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린 단지가 성동구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단지일까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보기에 되게 멋지다라고 말하는 단지까지는 아니어도 저 정도 위력이라는 거고,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사실 서울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시장이고, 지금은 저희가 서울이 이전보다 훨씬 싸졌으니까 서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뭔가 후보군을, 서울이라는 시장을 두고 우리가 뭐 선택하지? 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시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저는 선택지를 그러니까 좁히지 말고 무조건 좋은 시장 잘 넣어가지고 가능하면 좋은 자산을 꼭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싸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크게 보면 2가지 방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가 지방에서 소액 투자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 똘똘한 한 채를 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시점이 서울이 싸서 우리가 이거를 후보로 그나마 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저희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가 좋았어 하고 되게 아쉬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내가 어디 가야 되지? 어떤 투자해야 되지? 되게 어려워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택지를 너무 많이 넓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범위가 일단 없어. 그러면 시험 보기 너무 어렵잖아요. 공부를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포기하자, 나중에 하자 하고 밀어놓죠. 정말 서울 투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시기도 어떤 시기냐에 따라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 서울 투자하기 좋은 시기와 아닌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 시기적으로 가격이 싸서 되게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시험 범위를 좁히세요. 좁혀서 지금 오히려 서울 투자가 가능한 분들은 서울에 포커싱 두고 관심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이 맞는 사람, 서울이 맞는 사람, 차이점이 있나 혹시? 둘 다 돈 벌 수 있는 시장은 맞아요. 지방 투자도 돈 벌 수 있고 서울 투자도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투자 시작할 때는 수도권으로 시작했지만 수도권 기회가 어때요? 가격이 비싸지면 그 다음에 투자로서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그때는 저도 이제 눈을 돌렸죠. 광역시 투자도 하고 중소도시 투자도 하고 그보다 더 적은 소도시 투자도 한 적도 있고. 근데 지금 다시 어때요? 건너 오고 있죠. 어떤 사람한테 적합하냐. 일단은 지방 투자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종잣돈이 많지 않은 분. 근데 지금 당장 많지 않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내 목표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런 분들은 일단은 지방 투자해서 돈을 조금 모아오고 불려오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서울 투자가 좀 적합하신 분들은 돈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상황적인 부분에서도 나는 투자를 어떻게 보면 지방까지 가서 여러 번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 커리어 쌓는 게 너무 좋고 시간도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조금 방향성을, 내가 서울에 좋은 거 하나 매수해놓고 그냥 내 생활을 누리는 거, 그게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적합하다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방향성이 있다 쳐도 아무 때나 적합한 게 아니다. 그냥 그래도 지금이니까 이 선택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거지만 정말 서울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신 분들,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기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작. 관심 갖고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돈으로 어떤 지역 가야 될지 지역도 보게 될 것이고 결국에 돈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22년 이제 가을, 겨울이 피크로 비쌀 때는 아니거든요. 그때도 이미 하락장이 막 접어들 때고 근데 그때는 일단 겁나서 관심을 못 가지시던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던 게 23년 초 정말 이제 싸지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늘어났죠. 그리고 저희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24년 현재는 진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다음 부동산 시장을 오래 지켜본 분들, 저처럼 어떻게 보면 지난 시장 거의 9년, 10년 가까이 이 시장을 기다려온 분들한테는 되게 바쁜 시기예요. 지역에 따라서 2021년 거의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버텨줬던 지역들이 많아요. 근데 22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좀 이제 하락세 접어들고 23년 초가 그러니까 가격으로 치자면 진짜 저점이었던 시기가 23년 초였는데 근데 그때는 오히려 어려웠던 게 전세가도 그만큼 낮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기에 진짜 많이 듣던 역전세 같은 그런 키워드가 되게 많았고 실제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만약에 내가 전세를 줬어. 그럼 전세금을 돌려주면서 어려워했던 시점이 작년 상반기까지도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작년과 올해가 뭐가 다르냐. 제일 큰 게 일단은 전세가. 전세가가 진짜 집값에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전세가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작년 초랑 올해랑 저희 오늘 봤던 성동구만 예를 들더라도 성동구 안에서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단지야 라고 말하는 단지들이 전세가 거의 제가 봤을 때 월에 한 1,000만 원 수준. 작년 초에 만약에 이 단지가 한 3억 중반이었다면 지금 이 단지 전세가가 4억 후반 거의 5억까지 올라간 그 정도로 올라간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에 따라서 올라가는 정도의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단지가 전세가가 상승했고 심지어 지금 전세 매물이 진짜 없거든요. 그 얘기는 전세가 올라가는 게 갑자기 뚝 멈추냐. 아닐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탔고 사람들이 집을 막 살려고 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러면 집을 안 사. 근데 집은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 살아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매매하던 거 그 다음에 임대로, 전세로 선택해서 살기 때문에 전세가는 지금처럼 상승하던 그런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큰 거죠. 지금 너무 좋을 때요, 사실. 투자금을 치자면 작년 초랑 올해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올해가 투자금이 더 적어요. 그래서 서울에 관심 있는 분들 저는 제가 진짜 정말 목소리 높여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간 지나간 다음에 버스 떠났어 하고 손 흔들지 마라. 아무 때나 안 온다. 아무 때나 안 온다는 게 물론 서울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있겠죠. 서울에 25개구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많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왕이면 좋은 데 사고 싶잖아요. 좋은 데 사고 싶고 하나 사가지고 그 아파트가 막 5억 10억 오르는 그런 아파트 고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아무 때나 안 온다. 그리고 이미 왔다. 이미 와서 이 시간 놓치면 우리는 엄청나게 나중에 그때 좋았었는데 하면서 아쉬워할 거라.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 너무 바쁜 시기인 게 저도 투자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한테 제가 진짜 9년 동안 한 번도 저희 부모님 아니면 제가 오빠가 있는데 저희 오빠한테 오빠, 엄마, 집 사 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게 일단은 집이 돈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의사로 인해서 우리 오빠나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의 자산이 움직이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정말 저희 오빠한테 오빠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저희 엄마한테도 엄마 내가 엄마 노후자금 더 쓸 수 있게 진짜 지금 많이 열심히 보고 내가 집 바꿔줄게 라고 얘기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모든 분들이 평생을 투자자로 살 만큼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한 번은 공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몇십만 원짜리 막 전자기기를 산다. 아니면 막 100만 원대 핸드폰을 사요. 그거 한 번에 살 수 있으세요? 고민하겠죠. 일단 지금 내가 이거 사도 될까? 이거 좋은 거 맞나? 그리고 엄청 찾고 고민하고 결국에 이 돈을 써도 된다라는 준비가 돼 있을 때 그때 결제하실 거잖아요. 근데
핸드폰조차도 그렇게 고르는데 정말 적게는 몇 천, 많게는 몇 억의 돈을 쓰면서 얘를 한 번도 내가 진짜 관심 갖고 공부해볼 생각을 안 한다? 저는 그거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투자 공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은 지금 이렇게 저랑 얘기 나누고 오히려 이렇게 관심 갖고 영상 보시잖아요. 마음 먹었을 때 지금 한 번쯤은 진짜 내 돈으로 내가 지금 뭐 할 수 있지? 이 관심 놓지 마시고 진짜 한번 행동으로 옮겨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알아보고 매수까지 꼭 하는 그런 시기가 지금이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아주 간절한. 근데 그러면 서울 어디 가요? 저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 일단 있다면 성동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얘가 지금 서울이거든요.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25개 구 가운데를 지나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있고 이 한강 아래로 보면 저희가 이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 강남이 있죠.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권 3개 지역이 있고 얘 바로 맞은편이에요. 바로 맞은편에 지금 여기 있는 이렇게 압구정 건너에 있는 지역이 성동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에 어마무시한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녀요. 우리나라에 3대 업무지구라는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직장, 가장 많은 종사자가 있는 곳이 이 강남이고 그러니까 강남을 지척에 둔 지역이고 어느 정도 지척이냐 3호선 이 노선 타고 한 정거장만 가면 압구정이에요. 그 정도로 강남이랑 근접한 이 지역을 2, 3억대의 가격을 가지고도 매수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 제가 이 단지가 없어질까봐 방송 전까지도 막 하긴 했어요. 이 단지 진짜 서울의 평당가가 그러니까 5월 1일 기준으로 한 3,700만 원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20평대로 환산하면 서울의 평균적인 가격의 단지가 한 8억 9천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는 2, 3억대로 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단지의 가격대는 그러니까 7억대, 그다음에 8억대 초반 중반의 그런 단지들이 이 바로 강남 지척에 있는 성동구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는 제가 지금 무조건 매수하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이 지역이 그만큼 강남과 너무 가깝고 일자리 그다음 교통적으로도 성동구 안에 현재 5개 노선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성동구에는 이 강남 바로 지척에 있고 그다음 심지어 이 지역에 왕십리역이라는 역에는 지금 5호선부터 시작해서 2호선, 그 다음에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수인분당선 같은 그 노선들이 현재 다 지나가고 있고 나중에 GTX나 동북선 같은 노선까지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서울의 북부 지역과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의 남부 지역까지 정말 저희가 사방팔방이란 말을 하잖아요. 여기가 딱 그 얘기예요. 여기가 막 동서, 남북을 다 이을 수 있는 교통 노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왕십리역이 될 건데 교통, 일자리 접근성,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환경적으로도 지금 한강, 그 다음에 서울숲 같은 되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이 피디님이 말씀하신 그 2억, 3억대 돈을 가지고도 매수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만큼 좋은 지역, 땅이 너무너무 좋은 지역이 그 돈 2억, 3억 가지고도 관심 갖고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런 시기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동구가 특히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서울에서 어떤 구가 제일 많이 올랐지라는 거를 계산해봤을 때 평당가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얘네들이 아니라 성동구였어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승력이 되게 정말 강력한 지역이 성동구였고 그럼 과거에만 이렇게 올랐잖아요. 앞으로는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하지 않는 게 제가 아까 왕십리역 2개 노선 더 들어올 거예요. 그 얘기도 드렸고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성동구 안에 성수동은 또 핫한 거 아시잖아요. 이 성수동을 개발하는 계획도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그만큼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아이를 키우는 30대, 40대 직장인 부부라면 이분들도 성동구 갈 수 있나요? 근데 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집을 구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집에서 어떤 거를 집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일단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직장이 예를 들어서 5호선 직장이야. 5호선을 타고 가야 되는 광화문이나 만약에 여의도야 라고 한다면 회사를 가야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교통수단으로 가는지가 하나의 저는 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원을 그리냐면 교집합을 따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에 나의 직장이 어디고 내가 이 직장을 가려면 어떤 교통 노선을 이용해야 되는지 원을 하나 그려서 5호선을 타고 가야 되는 직장인, 적합한 생활권이나 적합한 단지는 어디지? 라는 거를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나는 아이가 있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돼. 그래서 이왕이면 학교가 가까웠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집에서 또 중요한 두 번째 요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옆에다가 하나의 원을 그려서 학군을 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중첩되는 생활권이나 단지가 어딘지를 찾는 게 선택지를 훨씬 더 좁혀가지고 고민을 덜 하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단지를 골라내는 방법이거든요.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나 5호선 타고 광화문이나 여의도로 회사에 가야 돼 하시는 분들은 이 5호선과 근접한 생활권이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 아이 학교도 보내야 돼. 그럼 이왕이면 어때요? 단지가 학교랑 좀 가까운 데가 좋잖아요. 그리고 학교만 보낼 것이냐. 요즘은 학교만 보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학원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좀 가깝고 근처에 학원도 도보로 좀 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는 가족 단위니까 뭔가 시장을 보거나 좀 마트도 가까웠으면 좋겠어 라는 조건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5호선 가깝고 조금 대단지에, 그 다음에 옆에 초등학교도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길 따라서 학원도 되게 큰 상가들이 있고, 큰 상가 안에 주로 학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길 따라서. 2호선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단지의 상가 2층을 가면 바로 여기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밖으로 꼭 굳이 나가지 않아도 상가에서도 바로 역을 통과해가지고 직장까지 5호선을 타고 갈 수 있다. 그 정도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곳도 있어요. 이거를 제가 왜 보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집을 구할 때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상위의 조건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회사 가고 내가 아이 교육시켜야 돼. 그럼 거기에 걸맞는 원을 그려놓고 거기서 가장 중첩되는, 저희가 교집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집합을 찾아낸다면 단지 선택할 때 그냥 고민의 폭이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행당 생활권은 실거주 만족도가 되게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실거주 만족도 높은 지역의 특징이 그래도 수요가 꾸준하다는 거. 그래서 연식이 좀 오래된 건 맞아요. 연식이 거의 그래도 한 20년 차 넘는 단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세 수요도 꾸준해서 전세도 마찬가지.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얘도 전세가가 많이 올라온 단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지역이 있다면, 특히 그 지역에서 어떤 단지를 골라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원 그리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교집합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그래도 좀 만족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후보가 추려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구가 되게 좋은 게, 지금 여기가 5호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호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장을 만약에 광화문이나 좀 여의도에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 그리고 5호선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동구는. 그러니까 3호선, 어마무시한 3호선이죠. 일단 강남, 옥수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바로 압구정이거든요. 그래서 강남을 갈 수 있는 노선, 위로는 도심권 직장을 갈 수 있는 노선이기도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동구의 2호선도 마찬가지 강남을 갈 수 있는 노선이죠. 2호선만 있냐, 또 수인분당 같은 노선들은 얘를 타면 이제 아래로 용인 죽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용인 죽전까지 가는 길에 판교 같은 직장들도 있어요. 분당 판교가 있고, 그리고 얘는 저희가 왕십리역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왕십리역에 가면 제가 사방팔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웬만한 곳은 다 왕십리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갈아타고 갈 수 있는 직장들이 진짜 많은 곳이라, 저는 성동구 안에서 이제 다른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냐라는 말씀 주셨는데, 직장 위치에 따라서 또 선택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이제 1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좀 더 적합한 곳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강의에서도 좀 각각 포지션이나 금액대별로 좀 적합한 그 단지나 생활권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주 엄선해서 뽑은 리스트를 강의 때는 같이 교재 제공해 드리고, 제가 또 강의 때 설명도 드리고 있죠. 어떤 곳인지. 일단 단지를 말씀드리죠. 매매 얼마에, 전세 얼마에, 투자금 얼마 되는 단지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 저희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만약에 몇 호선 직장인이라면, 그 다음에 우리 집 상황에서 우리 집이 1인 가구라면, 멋있는 부부라면, 아니면 가족 단위라면, 또 성동구라는 지역이 되게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오래오래 좀 들고 있으면서 좀 미래 가치까지 생각하는 단지를 고민한다면 어떤 단지가 추천드려요 라는 그런 단지 리스트를 좀 같이 실어드렸고요. 리스트뿐만 아니라 저는 강의에서 어떤 지역 딱 볼 때 막상 엄두가 안 나는 게 어디부터 어떻게 봐야 돼? 그게 제일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성동구를 이해하기 가장 편하게 한 7개 생활권 정도로 나눠드려요. 생활권별로 그냥 포인트랑 그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입지를 봐야 되는지, 가격을 좀 어떻게 익히시면 좋은지를 강의 때 되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도 중요하지만 성동구를 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편하게 좀 쉽게 볼 수 있게 다 떠먹여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 드리면. 기회가 되는 아파트를 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꼽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진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일자리. 어떤 배우 수요를 갖고 있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동구 같은 경우 저희가 왜 이렇게 좋다고 계속 말을 하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직장인들이 일하는 강남이라는 지역을 배우 수요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교통. 일자리가 아무리 있어도 거기까지 갈 교통수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그 교통도 저 사람들이 많이 일하는 지역, 그러니까 강남 같은 지역으로 연결이 잘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성동구는 강남과 연결하는 거, 그다음 강남 외에도 서울에서 되게 주요한 일자리라 말하는 여의도나 아니면 도심이나 여기로도 다 금방 갈 수 있는 지역이라 이 지역 자체가 그냥 그거 하나로만 어디 있냐, 강남이랑 너무 근처에 있어. 그래서 강남 일자리로 가는 거, 그다음 강남이라는 지역 외에 여의도, 강남 같은 그런 도심권 일자리까지 가는 교통수단도 너무너무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 성동구라, 그래서 성동구의 가치를 보고 싶으면 저는 그 얘기 드리죠. 어디 옆에 붙어 있는지 지도를 보고 계셔라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몇 년 동안 투자하셨어요? 제가 이제 횟수로 9년 차예요. 2016년에 시작해서 지금 이제 횟수로 9년 차가 됐죠. 그래서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공부 시작하고 투자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시장을 가서 광역시, 중소도시, 소도시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서울로 건너와서 저는 사실 지금은 되게 신나요, 사실. 너무 기다려왔던 시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너무 부럽다라고 또 말씀드리면서, 이 공부 평생 안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꼭 마음 먹고 해보고 관심 가지셔라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이 시기 놓치면 또 10년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때가 좋았었어, 우리 그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시작해서 진짜 내가 결과물까지 한번 가보고, 그리고 편하게 즐기시라고 말씀드려요. 모든 분들 꼭 막 여러 채로 투자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아니거든요. 지금 기회 있을 때만 잘 사놓고 내 생활 잘 누리고, 그리고서는 얘가 황금알을 낳아줄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에 맞게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얘 덕분에 저는 마음 편하게 직장 다니고 노후 대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상투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노후 준비? 전 아직 젊은데 제가 무슨 노후 준비 하실 수 있는데, 평생 돈 벌 거 아니잖아요. 평생 돈 벌 거 아니면 지금 그래도 벌 수 있을 때 벌어서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가 뭔가, 그리고 재테크가 진짜 내가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이게 아니라 나중에 못 벌 거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 생각해 놓으시고 지금 일단은 마음 먹었을 때 좋은 기회 잘 잡아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에서 성동구만 다루진 않아요. 사실 성동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지역이긴 한데, 성동구라는 지역을 사는 거 플러스 성동구가 아닌 이제 다른 지역을 사더라도 저희가 어때요? 서울을 좀 더 비교해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 방법, 그다음에 성동구랑 같이 비교해서 보기 적합한 지역들을 강의에서 같이 얘기를 드려요. 성동구 플러스 마포구, 광진구도 같이 강의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고, 성동구랑 되게 인접해서 붙어있는 서울의 중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구 또한 강의에서 같이 저희가 얘기를 하게 돼요. 9년간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모아준 후배 수강생들 분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낸 분들, 잘 알게 되신 분들이 또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다들 처음부터 좀 대단한 분들이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을 이제 만났었는데, 오프 강의하고선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강의 준비할 때 저도 마찬가지 정말 이 지역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까도 되게 많이 고민했었고, 또 하나 고민했던 게 정말 지금이 놓치면 안 되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진짜 느끼게 해드릴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저희 월브닷컴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 중에 블루님께서 적어주셨던 후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저는 되게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시를 들어주는 지역들을 접하며 지난 시간 저의 수많은 시행착오의 시간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어렴풋이 머릿속에 흐릿한 정리가 또렷해지며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느낍니다. 이 강의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오늘 서울투자방 기초반 라이브까지 듣고 나서
강의 내용과 연결해서 들으니 머릿속 서울지도가 확장이 됩니다. 내가 시점을 알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 타이밍인지 구분도 못할 테니까요. 이렇게 후기를 적어주셨는데 정말 강의를 만들 때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제가 너무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 지역을 좀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 정말 가보는 거, 마지막 성과까지 내는 거를 되게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냥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인지 구분도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이 되게 좋은 시기라는 거를 알게 됐다라는 이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큰 위로와 약간 격려가 됐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이렇게 강의 후기 읽으면서 엄청나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진짜. 별이만두님께서도 후기를 남겨주셨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수도권 전반적인 입지와 어떤 곳이 좋고 나쁜 곳인지 순서를 알 수 있게 되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이 진심이신 게 느껴져요. 그냥 감동했어요.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자리에 가고 싶어요.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과분한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리고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9년 동안 투자해 나가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돈도 없었잖아요. 4천만 원 갖고 투자했는데 투자 시작했고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으니 이렇게 좋은 시장을 만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할 필요 전혀 없이 이제 알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강의를 듣고 안 듣고는 저는 내가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 내가 강의를 듣는다 안 듣는다를 떠나서 저는 지금 이 시점 2024년 현재 여러분들이 서울이 기회라는 거, 그 다음에 성동구가 기회라는 거는 정말 놓지 않고 꼭 오늘 영상의 기회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꼭 마음속에 남겨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전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강의 듣는 사이에 다 오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기우인가요? 똑같은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시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얘기 드리거든요. 만약에 강의 듣는 동안 늦어질까 봐 걱정된다면 지금의 나의 실력과 지금의 나의 돈으로 당장 투자한다면 내가 투자액을 고를 수 있을 것인가? 어렵겠죠.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게 작은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 큰 돈을 쓰는데 당장 기 놓칠까 봐 내가 지금 사야지 마음을 먹어도 막상 뭐를 사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될지도 어려워요. 오히려 그 조급한 마음으로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해. 그러면 저는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빨리 시작하는 거. 빨리 시작하면 지금부터 내가 공부한 시간만큼 나도 보는 눈이 생길 것이고 실력도 쌓일 것이고 그리고 그 실력을 쌓는 얼마의 시간 동안에 돈도 좀 더 모아 나가겠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아니라 조금 더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돈도 모아진 그때에 내가 부동산을 고르는 거를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를 저는 잘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의 듣는 게 저는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가 기회를 놓칠까 봐 불안해. 그러면 그 속도를 높여주는 게 정말 가성비 있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되게 단시간 내에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강의 듣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불안하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아무거나 사서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 번의 선택이 어떤 격차를 벌리는지 저희 오늘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고 나서 선택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선택해서 진짜 편안하게 내가 고른 아파트 잘 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 9년 전 파링님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 그 시절에 저를 돌아보면 저는 시작하는 것조차도 되게 엄두가 안 났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 되게 핑계가 많았던 거죠. 남들보다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부동산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는 아이도 키워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되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진짜 시작하는 게 되게 어려웠고 투자 시작하기 직전에 살던 집이 임대아파트였어요. 임대아파트면 되게 저렴하거든요. 진짜 지금까지 살던 집 중에 제가 봤을 때 뭔가 이 집의 환경적인 거, 입지적인 거, 연치적인 거로 치자면 가장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광교였어. 심지어 걸어서 3분이면 호수공원 연결이 되고 그냥 집 옆에 초중고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환경이 좋은 집이었는데 그게 당시 광교 전세 시세의 한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지금 마지막 기억으로. 그러니까 1억대로 전세를 살았던 그런 경우인데 너무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이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집에서 무주택 유지하면서 일단은 환경은 누리면서 사는데 막상 그러면 그렇게 싸게 산 만큼 돈을 모으냐? 모으는 게 아니라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썼어요. 정말 막 캠핑도 진짜 열심히 다니고 저희 배우자 같은 경우는 진짜 열심히 차를 바꾸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결혼하고 8, 9년이고 직장 생활도 비슷했거든요. 거의 9년 정도 했을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돈이 4천만 원이었다. 쓸 수 있는 돈이. 그런 저도 그 돈 가지고 투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그 돈을 시작으로 종잣돈 삼아서 지금까지 투자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아야지 투자할 수 있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내 돈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관심을 먼저 갖고 그러니까 시작을 해본다면 그 돈에 맞는 또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던 게 임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좋은 환경을 이렇게 싸게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을 박차고 나온다는 게 사실 무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시작도 못하고 그냥 되게 머물러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시작을 안 하면 나는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집은 전혀 달라질 게 없겠구나. 여전히 돈은 안 모으고 돈 쓰면서 그냥 임대주택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부동산 공부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해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9년 전 저 같은 분들 시작하는 것조차 조금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부터 해야 될지 무서운 분들한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랑 똑같이 살고 싶은 거 아니시라면 엄청 완벽하게 돈이 되게 많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나한테 환경적으로 다 갖춰졌을 때 공부를 꼭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마음먹기더라고요. 지금 한번 해볼까? 일단은 시작을 해보신다면 생각보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환경 안에서도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를 저는 깨닫게 될 거라 생각해요. 이 시간에 또 누군가는 그래 맨날 듣던 얘기 또는 그래 좋은 얘기인지는 알지만 나한테는 또 안 맞는 얘기 지금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생각하실 건 알아요. 왜냐면 제가 9년 전 제가 그 이전에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정말 나한테는 지금 안 맞는 얘기인지 내가 시작조차 없을 만큼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인지는 확인이라도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그래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분들이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 부자 돼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내 미래 준비는 사실 해야 되겠죠. 특히 내 미래라는 걸 준비할 때 그거를 부동산으로 만약 하고 싶다면 또 부동산 중에서도 서울이라는 곳으로 준비를 해보고 싶다면 그때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화린 되게 찐이에요? 너 진짜 엄마 집 사주려고. 진짜요? 진짜 엄마 집 사주려고. 지금 저희 집 수원인데요. 그래서 저 집 되게 열심히 보러 다녀요. 지금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 시장인데 지금 시장에서 내가 알고 집 사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내가 몇 년, 막 10년, 20년 평생 공부해야 돼. 그만 갖고 공부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좋은 기회 있을 때 집 사놓고 또 내 생활하고 또 좋은 기회 있을 때 그냥 또 관심 갖고 그때 매수하고 내 생활하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때 그냥 그 집이 내가 쓸 돈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지금 시기가 제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다음 저희 오빠까지 집 한번 그러니까 서울로 좀 바꿔주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보러 다니는 시기예요.